60년을 살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당하고, 더 많이 배신당하고, 더 많이 상처받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오히려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느낌.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잘 되고 나면 연락 두절되고, 돈 빌려줬더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화를 내고, 친절하게 대했더니 갑질 대상이 되어버린 순간들 말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번엔 진짜 고쳐지겠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달라지겠지. 결국 내 진심이 통하겠지. 라고 믿으며 또다시 기회를 주죠. 하지만 200년 전 유배지 강진에서 인간의 온갖 민낯을 다 목격한 정약용 선생은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결을 보고 멀리 할지 가까이 할지 정하는 것이다. 무릇 짐승은 길들일 수 있어도 비뚤어진 본성은 산을 옮기는 것보다 어렵다. 자,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60년을 살며 겪은 그 모든 배신과 상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정성이 모자라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당신은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꾸려 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온 우리가 이제는 내 곁에 남길 진실한 인연과 정중히 거리를 두어야 할 인연을 찬찬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통찰과 현대 심리학, 그리고 동서양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나이 들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8가지 본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처 없이 우아하게 밀어내어 나를 지키는 법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소중한 응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화사하게 밝혀줄 더 깊이 있고 품격 있는 이야기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피가 거꾸로 솟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상대의 명백한 잘못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사과는커녕 도리어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세울 때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1세 박은경 씨의 황당한 실화입니다. 은경 씨는 25년간 같은 아파트에 살며 지낸 이웃 김순례 씨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집을 오가며 반찬도 나누고 서로의 손주 돌보는 일도 도왔죠. 그러던 어느 날 순례 씨가 은경 씨 집 베란다에서 빌려간 고가의 공기청정기를 3개월째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은경 씨가 순례야, 우리 집 공기청정기 좀 돌려줄래?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서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례 씨가 갑자기 표정이 굳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공기청정기? 아, 그거 내가 언제 빌렸다고 그래? 은경이 네가 그냥 써보라고 줬잖아. 내 기억엔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은경 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2주만 빌려갈게 라고 했던 순례 씨가 이제 와서 선물로 기억을 바꿔버린 겁니다. 은경 씨가 순례야, 그때 네가 분명히 빌려간다고 했잖아. 우리 집 공기청정기야 라고 다시 말하자 순례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내가 거짓말쟁이야? 25년 이웃한 사람한테 공기청정기 하나 가지고 이러는 거야? 너 돈 좀 챙겼다고 사람 무시하네? 참 인심 좋다. 잘못은 순례 씨가 했고 물건은 은경 씨 것인데 욕은 은경 씨가 먹은 겁니다. 결국 은경 씨는 공기청정기도 포기하고 25년 이웃정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에는 늘 3가지 독설이 묻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잖아. 불리하면 기억을 조작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상대를 공격해서 입을 막아버립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부류는 자기애적 인격이 너무나 강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치욕으로 받아들입니다. 유씨평생 나는 틀린 적 없어 라고 세뇌하며 살아온 사람의 뇌회로는 이미 굳어버린 시멘트와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자들을 향해 일갈하셨습니다. 프로이는 제 허물을 꾸미기에 바쁘고 그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을 도리어 원수로 삼는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인간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다. 나이 들수록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사과를 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온 60년 인생이 한순간에 실패작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비겁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61세 박은경 씨는 결국 김술래 씨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미안해 라는 그 쉬운 한마디를 못해서 25년 우정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건 술래 씨지 은경 씨가 아닙니다.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사과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벽을 보고 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대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조용히 내 인생에서 밀어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과 없는 사람보다 더 교묘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사람이 아닌 도구로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살다 보면 가장 허무하고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일까요? 평소엔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돈 이야기만 꺼내는 순간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0세 이만수 씨의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만수 씨는 평생 성실히 일해 작은 건물 하나를 마련하신 분입니다. 그런 만수 씨에게는 군 시절 전우였던 67세 장기동 씨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기동 씨는 평소엔 만수 씨 생일에도 연락이 없고 군 전우 모임에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가 왔습니다. 5년 전 기동 씨가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만수야, 우리 군대 동기잖아. 중마고 오지? 내가 지금 사업자금이 급한데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3개월 안에 꼭 갚을게. 이자도 쳐서 줄게. 만수 씨는 마음이 약해져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만수 씨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기동아, 그때 빌려준 돈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동 씨가 짜증을 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형님, 요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요.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돈 독촉하면 어떡합니까? 형님은 건물도 있고 여유 있으시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참, 제가 다음 주에 또 급한 일이 있는데 1천만 원만 더. 빌려간 돈은 안 갚으면서 더 빌려달라는 겁니다. 만수 씨가 기동아, 먼저 빌려간 돈부터 갚고 얘기하자고 하자 기동 씨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만수 형님, 참 야박하시네요. 우리가 뭔데요? 전우잖아요. 돈 때문에 정 다 버리시게요? 자, 여러분, 누가 정을 버린 건가요? 기동 씨에게 만수 씨는 전우가 아니라 필요할 때 돈을 뽑는 ATM 기계였던 겁니다. 결국 그 돈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부류를 도구적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타인을 인격체가 아닌 이용 가치로만 봅니다. 이들의 뇌회로 속에는 진심 어린 우정 대신 기회와 계산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뭔데, 중마고우지, 전우자나 같은 과거 추억소환은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 미끼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현재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그중 가장 수준 낮은 것을 이익을 위한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익을 위해 맺어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용한 동안만 곁에 머문다. 그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우정이라는 껍데기는 즉시 벗겨지고 차가운 본성만이 남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눈으로 보면 기동 씨는 만수 씨와 우정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잠시 만수 씨의 돈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70세 이만수 씨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기동 씨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기동 씨는 다른 전우들에게
만수가 돈 때문에 의리를 버렸다고 욕을 하고 다녔지만 만수 씨는 오히려 내 인생에서 돈으로 사람을 거르는 법을 배웠다고 담담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나 돈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에게 소중한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해가 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부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고통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소름 끼치는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무너져 있을 때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그 눈 속에는 묘한 흥분과 즐거움이 서려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인천 송도에 사시는 66세 조미란 씨의 소름 돋는 실화입니다. 미란 씨에게는 대학 동기였던 65세 한영숙 씨라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미란 씨는 영숙 씨를 친자매처럼 여겨 집안의 어려운 일도 다 털어놓곤 했죠. 그러다 작년 여름 미란 씨의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미란 씨는 가슴이 무너져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어 눈물을 쏟았습니다. 영숙 씨는 전화로 언니, 많이 힘들지? 내가 내일 바로 병원에 갈게 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대학 동기 모임 단톡방에 영숙 씨가 이런 메시지를 올린 겁니다. 얘들아, 미란 언니 남편분 혹시 들었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한쪽이 완전 마비래. 미란 언니가 이제 간병하느라 인생 끝났다는데 진짜 불쌍해. 우림은 건강해서 정말 다행이다. 감사해야 해. 그리고는 자기 남편과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동기들 중 한 명이 미란 씨에게 조심스럽게 알려줬고 미란 씨는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내가 너한테만 조용히 말한 건데 왜 단톡방에 올려? 나 정말 속상해. 그러자 영숙 씨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니,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나 걱정돼서 기도 부탁하려고 올린 거잖아. 언니, 요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 내가 다 이해해. 위로를 가장해 다른 사람들에게 미란 씨의 치부를 알리고 은근슬쩍 자기 남편은 건강하고 해외여행도 다닌다는 자랑을 끼워 넣으며 미란 씨를 비참한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미란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영숙 씨는 지금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란 씨의 불행을 발판 삼아 자신의 행복을 확인하며 짜릿한 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심리를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며 은밀한 기쁨을 느끼는 병적인 마음이죠. 특히 정말 안 됐다. 내가 다 마음이 아프네 라며 과도하게 안타까워하는 말투를 쓰면서 정작 행동은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이 본성이 뼛속까지 박힌 사람들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본성을 두고 인간이 가진 가장 악마적인 면모라고 이갈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고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타인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악마적이다. 그런 자들은 자신의 내면이 너무나 황폐하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보아야만 비로소 자신이 괜찮다고 느낀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에 따르면 영숙 씨 같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불행은 그저 지루한 일상을 달래줄 자극적인 구경거리에 불과합니다. 66세 조미란 씨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영숙 씨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영숙아, 40년 우정 고마웠어. 그런데 앞으로는 내 아픔을 네 행복 확인용으로 쓰지 말아줘.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영숙 씨는 예상대로 언니가 너무 예민하다. 나 정말 걱정해서 그런 건데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지만 미란 씨는 미련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픔을 안주거리 삼아 즐기는 사람에게 소중한 마음의 문을 열어두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손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떨어지는 모습을
가장 앞줄에서 구령할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사과 없는 사람, 돈으로만 보는 사람, 고통을 즐기는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더욱 교묘하게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은밀한 치부나 흉을 늘어놓으며 내 귀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광주 남구에 사시는 64세 최동철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철 씨는 퇴직 후 동네 게이트볼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63세 오세훈 씨는 처음엔 아주 친절하고 사교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끝나고 쉬는 시간마다 세훈 씨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죄다 다른 회원들의 험담뿐이었습니다. 동철 씨, 저기 배 나온 김씨 보여? 애들한테 용돈도 안 주는 구두쇠야. 자기만 골프 치러 다니면서 회장하는 박씨 말이야. 겉으로는 독실한 교인인 척하는데 사실 부인이랑 별거 중이래. 교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동철 씨는 처음엔 그냥 사람들 이야기 많이 아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세훈 씨는 항상 이건 동철 씨만 알고 있어야 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동철 씨를 자신의 험담 공범으로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철 씨는 게이트볼장 앞 슈퍼에서 다른 회원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동철 씨, 오세훈 씨가 그러던데 동철 씨 아드님이 40이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백수래요? 세훈 씨가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세훈 씨는 동철 씨 앞에서는 김 씨를 씹고 김 씨 앞에서는 동철 씨의 집안 이야기를 가장 맛있는 험담거리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동철 씨 아들은 직장 다니는 멀쩡한 직장인인데 세훈 씨가 마음대로 각색까지 한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전이된 공격성을 가진 부류입니다. 이들은 자기 삶에 만족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기에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우월하다는 가짜 자존감을 채웁니다. 특히 이건 너만 알아야 해 라거나 내가 다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라는 말투는 자신의 비겁한 공격성을 친밀함과 걱정으로 포장하는 아주 교묘한 본성입니다.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는 아주 무섭고도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첫째는 험담을 하는 사람 자신이고, 둘째는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이며, 셋째는 그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 탈무드의 가르침처럼 세훈 씨는 이미 자기 인격을 스스로 죽이고 있는 것이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동철 씨의 영혼까지 오염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64세 최동철 씨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게이트볼 모임 때 세훈 씨가 또 남의 흉을 보려 하자 동철 씨는 공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훈 씨, 미안하지만 난 남의 사생활 듣는 게 불편해요. 우리 게임이나 즐기죠. 그러자 세훈 씨는 사람 참 재미없게 군다. 뭐 대단한 양반도 아니면서 라며 투덜거리더니 다음 주부터는 다른 회원들에게 동철 씨가 잘난 척한다며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철 씨는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험담 쓰레기통 역할에서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귀를 남의 쓰레기통으로 내어주지 마세요. 남의 이야기를 쉽게 옮기는 입은 내 이야기 역시 가볍게 옮길 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험담꾼보다 더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믿는 통제광들입니다.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유독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관이 뚜렷한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 방식만이 정답이며 남들도 그 틀에 맞춰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죠. 울산 남구에 사시는 68세 김태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태호 씨는 오랜 회사 선배였던 70세 윤병국 씨와 퇴직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병국 씨는 만날 때마다 태호 씨의 모든 것을 간섭했습니다. 한 번은 태호 씨가 오늘은 내가 요새 좋아하는 베트남 쌀국수 집에 가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병국 씨가 인상을 쓰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쌀국수? 태호야, 우리 나이에 그런 외국 음식 먹으면 속 버려. 나이 먹으면 한식이 최고야. 내가 아는 육개장집 있어. 거기 가자. 내가 예약할게. 태호 씨가, 선배님, 전 오늘은 쌀국수가 먹고 싶은데요. 라고 다시 말하자 병국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내가 너보다 2살 많아. 인생 경험도 많고. 내 말 들으면 절대 후회 안 해. 쌀국수는 젊은 애들이나 먹는 거야. 우리는 육개장 먹어야 기운나지. 결국 그날도 태호 씨는 먹고 싶지도 않은 육개장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병국 씨는 태호 씨가 입은 옷에도 간섭했습니다. 태호야, 그 등산복 색깔 왜 그렇게 촌스러워? 내가 좋은 브랜드 알려줄 테니까 거기서 사. 우리 나이엔 차분한 색이 어울려. 태호 씨가 취미로 시작한 수채화 그리기에도 간섭했습니다. 그림? 그거 해서 뭐해? 시간 낭비야. 나이 들면 몸 관리가 우선이지. 나처럼 헬스장 다녀야 해. 병국 씨에게 태호 씨는 함께 늙어가는 친구가 아니라 자신이 지휘해야 할 후배에 불과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격을 강박적 통제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세상이 자기 통제하에 있어야만 안도감을 느끼며 타인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무시나 반항으로 받아들여 분노를 터뜨립니다. 특히 내가 인생 경험이 많아서 내 말 들으면 후회 안 해 라는 말투는 상대를 위하는 척하며 사실은 상대의 자유의지를 꺾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본성입니다. 분양 철학의 성인 노자는 도덕경에서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몸이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죽으면 딱딱하게 굳는다. 만물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지만 죽으면 마르고 굳는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물이요.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삶의 물이다. 노자의 눈으로 보면 병국 씨처럼 자기 고집에 갇혀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은 영혼이 이미 죽어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물처럼 주변의 모양에 자신을 맞추면서도 근본을 잃지 않는 법인데 고집불통들은 그저 딱딱한 고목나무처럼 서 있다가 부러질 날만을 기다리는 꼴입니다. 68세 김태호 씨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만남 약속 때 병국 씨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제가 좋아하는 옷 입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하며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각자의 방식대로 사는 게 어떨까요? 병국 씨는 역시나 너 참 배은망덕하다. 내가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건데 라며 화를 냈지만 태호 씨는 담담히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태호 씨는 70평생 누군가의 리모컨이 되어 살았구나 라는 깨달음과 함께 평생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만끽하고 계십니다. 소신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당신을 조종하려는 사람에게서 도망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자기 발밑에 두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제광보다 더 교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6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허탈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내가 가진 것을 쪼개어 정성을 다해 베풀었는데 상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왜 이것밖에 안 해주냐며 불만을 터뜨릴 때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59세 서정혜 씨의 가슴 답답한 실화입니다. 정혜 씨에게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58세 김혜진 씨라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자 정혜 씨는 안쓰러운 마음에 자주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고 장볼 때마다 같이 가주며 챙겼습니다. 혜진 씨 딸이 대학 입학할 때는 축하금도 주고 겨울에 보일러 고장났을 때는 자기 집에서 며칠 재워주기까지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혜진 씨의 태도가 이상해졌습니다. 하루는 정혜 씨가 몸이 안 좋아 누워있는데 혜진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마트 세일하는 날인데 왜 연락 안 해?
나 지금 마트 앞인데 언니 차 가지고 와. 빨리.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명령조로 말하는 겁니다. 정혜 씨가 혜진아, 오늘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나갈 것 같아. 라고 하자 혜진 씨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언니. 그럼 미리 말을 해주던가. 나 혼자 어떻게 짐 들고 와. 진짜 요새 언니 너무한다. 나 혼자 사는 거 알잖아. 자 여러분, 누가 너무한 건가요? 혜진 씨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정혜 씨가 이번엔 미역국을 끓여 갖다 줬더니 혜진 씨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니, 고마운데 솔직히 말해도 돼? 언니, 미역국은 좀 싱거운 것 같아. 다음엔 좀 더 간 세게 해줘. 아, 그리고 이번엔 갈비찜도 해줄 수 있어? 고마움은커녕 주문까지 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혜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타인의 선을 단연하게 여기며 상대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착각합니다. 60년 넘게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사람들은 뇌에서 감사를 담당하는 부분이 퇴화해버립니다. 이런 본성은 나이가 들수록 주변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변해 결국 베푸는 사람의 진액을 다 말려버려야 끝이 납니다. 로마의 대철학자 세네카는 저서 혜택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부끄러운 범죄는 배은망덕이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짐승보다 못하며 그들은 자신이 받은 호의를 모래 위에 쓰고 자신이 입은 작은 불만은 돌 위에 새긴다. 세네카의 눈으로 보면 혜진 씨처럼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인격의 가장 밑바닥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59세 서정혜 씨는 결국 그날 이후로 김혜진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혜진 씨는 정혜 언니가 돈 좀 있다고 사람을 무시한다며 아파트 단지에 흉을 보고 다녔지만 정혜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더 이상 내 에너지를 쏟지 않기로 하니 내 삶이 비로소 평화로워졌다고 담담히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쏟는 호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100번을 잘해줘도 한 번의 거절에 당신을 악마로 만들 사람들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아끼는 사람,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서 이제 그만 손을 떼십시오. 지금까지 험담꾼, 통제광, 배은망덕한 자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가장 비겁하고 교묘한 두 부류를 만나보겠습니다. 인간의 인격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을 대할 때입니다. 평소엔 더없이 점잖고 고상한 척 하다가도 택시기사나 배달원 앞에만 서면 갑자기 눈빛이 변하며 아무렇게나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63세 강성민 씨의 사례입니다. 성민 씨의 골프 모임에는 65세 송만철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철 씨는 평소 모임에서 재력가들이나 전직 고위공무원들 앞에서는 형님, 오늘도 역시 샷이 예술이십니다. 라며 과도하게 아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그저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성민 씨는 만철 씨와 함께 골프장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만철 씨 앞에 놓인 된장찌개 온도가 조금 미지근했습니다. 그 순간 만철 씨의 얼굴이 사납게 변하더니 서빙하는 젊은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찌개가 이렇게 미지근해? 주방장, 당장 나오라고 해. 여기 돈 내고 먹는 데 아니야. 어디서 장난쳐? 직원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데워드리겠습니다. 라고 사과했지만 만철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데워? 그럼 또 기다리라고? 야, 너희 사장 누구야? 당장 전화번호 내놔. 내가 직접 얘기할 거야. 요즘 알바들은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성민 씨는 너무 민망해서 만철 씨, 실수할 수 있죠. 그냥 다시 데워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렸지만 만철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재력가 회원 앞에서 형님 말씀이 법입니다. 라며 비굴하게 웃던 그 입에서
힘없는 직원을 향한 저열한 폭언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며 성민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심리를 권위주의적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강자에게 억눌린 자존감을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대상에게 화풀이하며 보상받으려는 아주 비겁한 방어 기제입니다. 60년 넘게 사람의 급을 나누고 서열에 따라 태도를 바꿔 온 만철 씨 같은 사람들의 뇌는 이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대문호이자 철학자인 괴테는 뼈를 때리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그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다. 괴테의 눈으로 보면 만철 씨의 진짜 얼굴은 강자 앞에서 짓던 비굴한 미소가 아니라 식당 직원에게 퍼붓던 그 잔인한 폭언에 있었습니다. 약자를 짓밟으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본성은 인격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가장 천박한 징표인 셈입니다. 63세 강성민 씨는 그날 이후 송만철 씨와의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강자에게 굽신거리는 입으로 약자를 물어뜯는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고 결심하신 거죠. 만철 씨는 나중에 성민이가 별것도 아닌 일로 유난 떤다며 비웃었지만 성민 씨는 그 결단 덕분에 주변에 진정한 품격을 가진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식당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나보다 힘없는 이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이 약해지는 순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빨을 드러낼 사람들입니다. 괴테의 가르침처럼 진짜 품격은 높은 곳을 향한 비굴함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한 따뜻한 시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교묘하게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가 가장 아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마음의 평화와 남은 생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세상 모든 불행을 짊어진 듯 한숨을 내쉬고 모든 대화를 안 돼, 힘들어, 다 소용없어 라는 부정의 늪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7세 윤숙자 씨의 가슴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숙자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66세 이명순 씨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처음엔 명순 씨가 혼자 사시는 게 안쓰러워 자주 차도 한잔하고 이야기도 들어주었죠. 하지만 명순 씨와의 만남이 길어질수록 숙자 씨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순 씨는 대화의 90%가 불평과 절망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비 온다는데? 내 관절처럼 날씨도 우중충하네. 차라도 사는 게 아니야. 옆집 손주 의대 갔다며. 에휴, 요즘 의사도 과인이라던데. 10년 뒤엔 의사도 백수될. 괜히 고생만 하는 거지. 문화센터 수강료 올랐대. 나라가 이러니 노인들은 다 죽으라는 거야. 연금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숙자 씨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도 명순 씨는 기어코 그 안에서 나쁜 면을 찾아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심지어 숙자 씨가 나 요가 배우기 시작했어.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라고 하면 명순 씨는 언니, 요가 하다가 허리 다치는 사람 많대. 우리 나이엔 가만히 있는 게 약이야 라며 부정적인 말만 했죠. 명순 씨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숙자 씨는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빠져서 며칠을 우울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서적 전염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0년 넘게 비관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산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위안을 얻으려는 본성을 가집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이 온통 회색빛이고 그 회색빛을 타인의 밝은 삶에도 덧칠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동양의 자유로운 철학자 장자는 아주 명쾌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햇빛 아래에 있으면 따뜻해지고 그늘에 있으면 추워지는 법이다. 무릇 사람도 그 기운이 맑은 자와 있으면
매 안에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지만 탁한 자와 섞이면 매 맑은 샘물까지 흙탕물이 된다. 장자의 눈으로 보면 명순 씨 같은 사람은 이미 스스로의 기운이 탁해질 대로 탁해져서 주변의 맑은 기운까지 오염시키는 흙탕물 같은 존재입니다. 흙탕물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결국 흙탕물이 되듯 여러분의 긍정적인 위로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67세 윤숙자 씨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명순 씨의 전화가 오면 내가 지금 손주 봐야 해서 바빠. 요즘 건강 챙기느라 일정이 빡빡해 라며 정중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처음엔 명순 씨가 언니까지 나를 버리냐며 원망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숙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숙자 씨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 남은 인생을 남의 절망 들어주며 보내기엔 하늘이 너무 맑더라. 숙자 씨의 말씀 참 와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한한 쓰레기 배관이 아닙니다. 남의 불평과 절망을 받아내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장자의 가르침처럼 탁한 기운을 가진 자와 멀어지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위대한 수호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웃게 하는 사람, 매 작은 기쁨에도 함께 손뼉 쳐주는 맑은 기운의 사람들과만 채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부정의 늪에서 과감히 발을 빼십시오. 여러분이 햇빛 쪽으로 한 걸음 옮기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비로소 따뜻한 봄날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꼭 한 명씩은 있는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8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가슴속에 답답하게 맺혀있던 얼굴들이 하나둘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금 매정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끊어내나 하고 마음 약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60평생 남의 비위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하고 상대의 잘못까지 내 탓인 양 안고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성인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으니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며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태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도 품격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곁에 둘 사람과 멀리할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한때는 눈물나게 고마웠던 인연일지라도 지금의 당신을 갉아먹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자기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들에게서 용기 있게 멀어지십시오. 그 빈자리는 결코 외로움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더 진실한 인연 혹은 오롯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평온한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웃게 하는 사람, 매 작은 기쁨에도 자기처럼 기뻐해주는 맑은 기운의 사람들과만 채우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에 잡초가 자라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하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타인의 본성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여러분만의 속도와 품위로 빛나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나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털어놓아 보세요. 이곳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쉼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어설 용기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평온한 노년을 응원하는 제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